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루이스 엔리케가 트래블의 위험을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트래블을 2회 달성을 했어요. 14-15 시즌에 MSN과 함께 바르셀로나에서 트래블을 했는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트래블을 기록한 감독 중 가장 무시당하는 감독이 엔리케다. 항상 그 꼬리표가 따라다녔죠. MSN 파리다. 선수 파리다.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트래블을 2회를 하면 말이 달라지고요. 네. 특히나 지금의 파리 생제르맹의 스쿼드는 누군가의 네임발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스쿼드입니다. 오히려 스타가 빠졌죠. 그렇죠. 음바페가 빠졌는데 팀으로서 더 견고해졌고 여기 엔리케 감독의 입김이 잘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전술이 잘 반영이 됐기 네. 때문에 팀이 잘 만들어져서 우승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오히려 더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안첼로티 감독이 챔피언스리그 5회를 달성을 하면서 과연 안첼로티는 역대 감독 탑5 안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를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 엔리케 감독의 트래블 2회 이 달성 그리고 난 다음 이 감독의 굳이 따지자면 현역 감독이기 때문에 계속 커리어를 이어가겠지만 엔리케 티어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렇죠. 요걸 이제 재미삼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엔리케 감독의 두 번째 트래블의 의미를 좀 봐야죠. 예. 자, 리그앙, 쿠프 드 프랑스, 챔피언스리그 모두 우승을 했고 펩 과르디올라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클럽에서의 트래블을 달성을 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는 바르셀로나와 맨체스터 시티였죠. 음바페 이탈 직후의 성과였기 때문에 팀 중심의 철학, 본인이 팀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증명을 해냈습니다. 이 두 번의 트래블 업적을 상세히 좀 보면 파리 생제르맹은 구단 최초의 트래블이었고요. 음바페 없이 해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팀 응집력, 압박 전술, 또 겨울에 이제 흐비차 크바라첼리아와 같은 선수들이 새로 왔는데도 새로운 선수들을 성공적으로 활용했던 사례를 남기게 됐고요. 2014-15 시즌 딱 10년 전에 바르셀로나 MSN, 메시, 수아레스, 네이마르 공격진을 필두로 한 트래블, MSN의 파괴력을 극대화했던 전술이 그때 크게 도움을 냈었던, 힘을 냈었던 첫 번째 바르셀로나에서의 트래블이었습니다. 이 두 트래블을 봤을 때 루이스 엔리케는 서로 다른 두 팀에서의 트래블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감독으로서 얼마나 팀에 적응해내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는데 얼마나 적응력이 뛰어난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 능력을 입증을 해냈고 바르셀로나에서는 사실 MSN에게 좀 의존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파리는 확실히 더 시스템 중심적이에요. 공격진에게만 그 중심이 있지 않습니다. 미드필더진에 있는 비티냐, 여기에 네베스, 주앙 네베스, 파비안 루이스 이 세 명의 미드필더가 어떻게 보면 또 코어라고 봐도 될 정도로 훌륭한 활약을 했고 풀백의 하키미, 누누 멘데스 굉장히 중요한 선수들이죠. 파추와 마르키뉴스 마찬가지죠. 쓰리톱 당연히 소중한 선수들이죠. 이 선수들의 균형이 워낙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루이스 엔리케가 바르사 때보다도 좀 더 진화한 거 아니냐, 더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런 평가, 호평이 줄을 잇고 있는 게 지금 파리에서의 두 번째 트래블입니다. 트래블을 이유했다라고 하면 사실 어마어마한 칭송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엔리케 감독은 그 1-4-15 시즌에 바르셀로나 때 얘기했던 선수빨, 이른바 선수빨, 그리고 스페인 대표팀에서 좋지 못한 성적과 어떤 내용, 물론 그때는 정말 안타까운 또 이제 딸의 세상을 떠나는 그 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어쨌든 축구적으로 봤을 때 과연 스페인 대표팀에서 엔리케 감독의 어떤 모습이 좋았느냐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보기엔 좀 힘들고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했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에서 성적도 트래블 대단한 것은 맞지만 크바라가 이적하기 이전에 전반기의 파리 생제르맹의 모습은 또 실망스럽지 않느냐, 뭐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안첼로티 감독 우리 탑5 얘기했을 때는 약간 의견이 갈리는 게 그거였어요. 축구적인 영향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탑5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었고, 또 한 덩어리는 남는 건 결론이다. 성과는 확실하다. 트로피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뭐라 할 것이냐라는 또 이 결과론적인 부분의 이야기가 있었고, 아마 엔리케 감독은 결과 면에서는 트래블 2회 대단하지만 또 축구사적인 측면에서 이 엔리케 감독이 끼친 영향이나 경기력, 이거는 또 약간 또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감독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살짝만 미리 얘기하자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갈려요. 안첼로티는 누가 뭐래도 결과는 다 인정이거든요. 확실하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성공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트래블은 정말 대단한 성과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 의견이 갈리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스타일, 주 포메이션은 역시 4-3-3을 기반으로 하고 때에 따라서 유연하게 3-4-3을 활용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수직적이면서도 정말 빠른 공수전환, 강한 전방 압박, 그리고 점유율 기반의 전술을 역시 보유하고 있는 엔리케 감독의 스타일입니다. 이게 수직적이고 빠른 것은 선수들의 어떤 성향에 기인한 거라고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패스 1000번을 육박하게 만드는 굉장히 많은 점유율과 패스 플레이를 한다라는 게 엔리케 감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부분이긴 합니다. 또. 그렇죠. 스페인 대표팀 때 특히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강점은 역시 본인의 스타일대로 팀 정체성을 확실히 구축해낸다. 그리고 모두의 지지를 받을 만큼의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파리에서는 특히 선수들 움직임이 정말 역동적입니다. 위치 고정되지 않고 그죠. 그때그때 정말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스위칭도 많이 하고. 스위칭 많이 하고 공간 수적 우위도 만들고 다이나믹한 축구를 구사하는데 여기 이제 트래블을 2번 달성하면서 선수들에게 정신력을 부여하는 것, 선수들에게 승리 DNA를 주입하는 것, 이 부분을 루이스 엔리케가 확실히 인정받고 있고 선수 육성과 잠재력 발굴에 있어서도 개개인의 능력을 끌어올리는데 엔리케 감독은 분명 도 같은 재능이 있는 감독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점도 있는데 항상 따라오는 그래서 바르사 시절 트래블을 MSN에 의존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때때로 전술이 좀 경직되어 있다. 특히 그 점유율에 대한 어떤 고집이 때에 따라서는 너무 집착처럼 느껴져 왔던 게 그 긴 시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감독으로서 받아왔던 비판점이었어요. 그래서 전술적인 경직성, 플랜 B의 부족함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마지막 하나는 앞서 말씀해주셨던 스페인 대표팀의 그렇죠.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것도 약간 그 서로 간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인데 트래블 대단한 건데 리그왕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리고 이 쿠프 드 프랑스를 딸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다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과 똑같이 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분명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트래블을 폄하할 거냐? 그건 아니지만 난이도 면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트래블을 달성하기가 좀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얘기도 존재한다는 것은 있다. 이게 사실 그거는 감독의 위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엔리케에게 약간의 감점 요소가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저는 여기에 또 하나만 추가하자면 최전성기가 좀 짧아요. 그러니까 성과는 안첼로티는 성과를 계속 꾸준히 냈기 때문에 그렇죠. 안 좋았던 기간 물론 있었죠. 네. 근데 그 중간중간 아쉬웠던 커리어를 제외하면 정말 기지가 동안 성공을 해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안첼로티의 AC 밀란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0203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 가장 최근에 우승한 걸로 치면 20년을 해먹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진짜 오래 해먹은 거예요. 그렇죠. 기기어 횟수도 많고 리그 5대 리그 다 들어봤고요. 대단한 기록입니다. 근데 루이스 엔리케는 물론 감독으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밟아나가고 있지만 최전성기에 머물렀던 그러니까 확실한 성과를 냈던 기간이 좀 짧아요. 전성기에 머물다 또 훅 내려왔다가 뭐 약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파리에서 왕조를 구축하지 않는 이상 한동안은 루이스 엔리케에게 아직은 따라올 수 있는 좀 비판 요소라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힘이 좀 실려요. 저는 성과를 좀 우선시 여기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안첼로티는 저는 탑5에 들만한 업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비슷한 이유로 저는 그래서 엔리케가 대단한 업적을 자랑하긴 했지만 그게 좀 짧아요. 아직 적응감은 있다. 저는 좀 유보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 이제 형철이랑 좀 다르게 결과만 놓고 과연 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가 쪽이긴 해요. 트래블 이후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이긴 한데 이전보다는 트래블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옛날엔 정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기록이었는데 요즘 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편인 게 21세기 돼서 특히 그래요. 많이 나와요. 그건 아무래도 자본이 집중되는 팀들이 트래블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엔리케 감독은 저는 이제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만 이 감독이 그러면 정말 역대 최고의 감독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흔히 얘기하는 뭐 탑5 아니면 탑10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거기에는 아직 못 미치지 않나? 라는 쪽이긴 한데 여러분의 의견도 좀 궁금하고 다른 형님들의 의견도 좀 궁금하기 때문에 좀 의견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트래블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달성을 했는데 이제 세계 역대 감독들 중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탑10 안에 든다고 볼 수 있을지 이거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그 트래블이라는 걸 한 사람이 많지 않고 2번 한 사람은 정말 유의하기 때문에 10등 안에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10등 안에 들어가는 건 탑10 역대 탑10은 조금 어려운 것 같다. 다만 순위가 가면 갈수록 올라올 것이고 이번에 크게 반등했기 때문에 한 12와 15위 언저리쯤에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상당히 대단한 기록이고 특히 파리 생제르맹 같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성불하지 못했던 팀을 이끌고
트래블을 한 것, 그리고 음바페, 네이마르, 메시 없이 한 건 대단하긴 한데 그래도 워낙 축구 역사가 길고 쟁쟁하고 축구 역사 자체를 바꾼 감독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10위 안으로 모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루이스 엔리케 이제는 당연히 탑10 안에 든다고 봅니다. 일단은 전 세계 트래블을 2번 이상 기록한 감독이 애초에 몇 없고, 그리고 당장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을 보면은 사실 슈퍼스타라고 할 만한 선수도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었는데, 뭐 덴벨레 같은 선수들을 정말 멘탈 케어하는 부분 이런 것도 그렇고, 젊은 선수들을 잘 조화시켜서 완벽한 조합을 만들어낸 부분 이런 것까지도 저는 루이스 엔리케가 충분히 트래블 외에도 찬사를 받을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우위원의 의견은 일단 엔리케는 탑10 안에 든다. 그렇죠.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 음, 솔직하게 얘기해서 안첼로티 감독 얘기할 때도 좀 고민이 됐거든요. 현대 축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 즉 전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선수 관리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위대한 감독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토탈풋볼 얘기할 때 미에스 감독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압박 얘기할 때 아리고 사키 얘기하고 그리고 카테나초 얘기할 때는 에레라 감독 얘기하고 이런 감독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전술적인 획을 그은 감독들이고 클럽적으로 가면은 바르셀로나의 역사를 바꾼 감독은 요한 크루이프거든요. 그러니까 라마시아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든 감독들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루이스 엔리케 감독을 얘기한다면 그건 우승 트로피 갖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바르셀로나 시절에 우승 트로피를 8개인가 9개인가 정말 많이 획득하기도 했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시절에도 지금 8개 정도를 수집을 했어요. 그러면은 거의 뭐 16개, 17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고 봤을 때 이 감독을 선택을 할 때 우승 트로피라는 기록만 놓고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러면 또 안첼로티 같은 감독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렇게 따지면은 애매하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셀타비고라든가 로마에서 스페인 대표팀에서 성적을 내지 못했잖아요. 그죠. 전성기가 짧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르셀로나에서 성적을 내고 파리 생제르맹에서 성적을 낸 거잖아요. 물론 이 두 가지는 모두 역사적인 트래블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MSN이라는 상징적인 조합이 있었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그쵸. 결국 상징적인 우승이긴 한데 이게 참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뭔가 영향을 미쳤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애매하고 우승 트로피를 엄청 많이 수집했느냐? 그럼 비교 대상을 봤을 때 다른 감독들이 더 우위에 있을 수 있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탑10 근처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느낌은 들어요. 다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제는 감독으로서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시절에는 MSN 때문에 누가 감독이 돼도 MSN을 이끌고는 우승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 파리 생제르맹은 현대 축구에 맞는 밸런스, 스피드, 압박, 기동력을 맞춰놨잖아요. 즉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감독적인 능력은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 전 그래서 만약에 탑10 안에 드느냐? 그러면은 간신히 든다? 아니면 아쉽게 못 든다? 요 사이 같아요. 야,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고민을 많이 하신 느낌이 확 드는 저기 대답인데요. 네. 제가 오늘 필라테스하고 와이프랑 장 보면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탑10 안에 들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요플레 사면서도 야, 들은 거 맞다. 아니다, 이거 못 든다. 막 계속 고민이 됐거든요. 사실 현대 축구 팬들에게는 당연히 든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축구 역사를 길게 보면 노땅인 현대에게는 과거의 감독들이 굉장히 놀라운 성적을 낸 경우가 많거든요. 브라이언 클리프 같은 경우에도 노팅엄 포레스트를 이끌고 챔피언스리그 2차례나 우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엄청난 업적이잖아요. 조세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에도 우승 트로피만 보면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엔리케 감독이 두 번의 트래블, 물론 이제 두 번의 트래블이 간판이고 그 밑에 바르셀로나 시절에 우승한 트로피 횟수, 파리 생제르맹에서 우승한 트로피 횟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이 과연 일관성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 또 고개가
그렇게 되니까 정말로 애매하다. 톱10 근저리에서 방황하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러면 욕 들을까? 아니요, 욕 들을 괜찮아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솔직한 말씀이셔서 괜찮습니다. 네. 제 솔직한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루이스 엔리케 감독 12 정도는 하지 않아? 그러면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2 정도 하지 않아? 그러면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알겠습니다. 17이 18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보다 높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